미안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제 6번째 시선, 6개의 시선 진행을 맡은 모델레이터 진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의 시선에 연출하신 이현승 감독님과 음성 도와주신 정기태 배우도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금액과에 대한 시간이 조금 짧아졌어요. 여러분, 수거통역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회사니까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카카오톡 오픈 세팅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두 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채택된 분께는 선물로 문화상품권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현승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 내주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영화를 몇 번째 봤는데 오늘 눈 감고 봤어요. 거의 뜨지 않고 봤는데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어떤 그 예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기는 어떤 편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녹음한 걸 제가 보니까 말이 엄청 많네. 이런 걸 설명하느라고 그 녹음하는 동안에는 좀 잘 못 느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14회째를 맞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6개의 시선 같은 경우에는 인권 영화로 계속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는 20년 넘게 올해도 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승 감독님도 시선 138이라는 인권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의 경험도 한번 어떠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시선 시리즈는 이제 계속 한 6편 정도 계속 프로듀서를 했었어요. 이어서 쭉 하다가 이제 감독들을 제가 다 모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프로듀싱만 했는데 혹시 펑크가 나면 나도 한 편 이제 그때 해야지. 펑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장르자들 감독들이 해가지고 펑크가 안 나서 계속 못하다가 시선 1318 때 이제 아마 그때 송혜성 감독이 연출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촬영 임박해서 연락이 왔어요. 형, 내가 인권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참 뭐가 안 떠올라. 이게 굉장히 좀 솔직한 거죠. 뭐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욕심내서 한다고 그랬는데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선 1328에 청소년 이제 미혼모 문제, 그때 이제 박보영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다 참여를 해줘가지고 또 그 한 편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하고도 싶었지만 또 후배 감독 또 후배 또 좋은 프로듀서들이 이어가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공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한 애정, 또 영화를 통한 어떤 전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온 게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승 프로듀서님께서 또 시작을 하시고 사실 20년 넘게 한 프로젝트가 이어져 온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고 최근에는 또 이옥석 감독님의 맥이나 홍성훈 감독님이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올해 전주국장어대에서 3개 부분을 수상했던 우리 남궁석 감독님의 힘을 내시간처럼 장편 영화로 바뀌어지면서 또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니까요. 여러분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화 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오늘 같이 작품 보셨는데 네. 20년 만에 또 극장에서 보게 된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작품 그때 봤을 때 또 다른 느낌 같아. 아무도 제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는 동안 그 제가 지금 작품 연극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작품과 그리고 제가 엔조에서 이제 나눔직이라는 호칭을 쓴 그 앰버서더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뜨거워진 느낌이랄까요?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년 전 작품이지만 4K 또 리마스터링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화질과 음질을 볼 수 있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올해까지도 아주 예민한 화두고 첨예한 이슈였던 전장현 관련된 초창기의 기록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 남아있다는 부분들도 아주 주목할 만한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도 질문들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씩씩거리는 무지님, 아무래도 프로듀서님이 또 같이 계시니까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영화 그 남자의 사정과 5번째 영화 얼굴값은 인권과 연결되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건가요? 현학적인 문구도 지식인을 조롱하는 건지 5번째 영화는 얼굴 예쁜 여자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 귀신이라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품들 모두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씩씩거리는 부지님께 또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릴 텐데 어디 계신가요? 네, 이쪽에 계십니다. 그 정재훈 감독, 이제 감독들이 다 선정을 하거든요. 나는 어떤 인권 부분에 어떤 부분에 뭐 이런 걸 해라라고 절대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선정해오면 이제 토론을 해서 결정을 거의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감독한테 창작의 권리를 다 줬어요. 왜냐하면 인권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인권적인 접근을 먼저 고민들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영화인데 인권 얘기를 한번 해주면 안 되겠지, 거꾸로. 영화를 만드는데 거기다 인권 얘기를 넣는다라는 오히려 생각으로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재훈 감독은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성범죄자의 인권 문제. 자기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또 인권위원회 멤버분들도 토론을 많이 했죠. 지금 이거 여성의 인권으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제가 결정했던 감독한테 준다. 그러면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될 거라는 그 반발도 다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토론이 좀 활발하게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뤄야 되는 우리 사회냐.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토론을 통해서 또 우리 한번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갔었고, 공격을 진짜 또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여성단체가 인권위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진짜 어디까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나,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는 확실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지금은 이제 또 그 이쁜 여자가
뭐 이쁜 잘생긴 남자 이렇게 잘생기면 굉장히 이제 갑인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한 권리처럼도 되고. 근데 또 한때는 평균 비슷하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뭔가 차별 있었어요. 얼굴값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꼴값 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박광수 감독님의 이것도 어떤 권리, 어떤 외모적인 권리, 그녀의 무게가 있었지만, 또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편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어떤 것들도 역시 인권의 문제다라고 박광수 감독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 프로젝트로 들어왔던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좀 영화적인 어떤 모황, 이것이 이제 선명하게 어떤 영화다, 어떤 것을 뭐 이쁜 여자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다라고 약간 비껴가서 박광수 감독님은 그 엔딩을 모호하게 만든 거죠. 살아있던 사람이냐,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또 뭐 장례식장에서 꿈을 지진이가 약간 꾸다가 차에서 자다가 나와서 뭐 그런 거냐, 어쨌든 그건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시선적인 측면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현승 감독님 20년 도서 잘 만드신 영화인데 오늘 대표에서 답변해 주시느라 기억력을 샅샅이 드시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희태 배우님도 같이 이 자리에서 보셨는데 오늘 보셨을 때는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방금 카톡에 그 보내주셨던 성범죄 그 남자의 사정, 이 부분이 좀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은 왜 낮은 곳에서 이마소송하는 말도 있듯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실 저희 작품하고 되게 연관이 있는, 연극 작품하고 연관이 있는데, 법과 제도와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불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로이 깨어날 수 있음, 그런 곳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음을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작품하고 연관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그 작품에 조금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6개 작품들이 다 너무 다른 소재를 택했고 또 감독님들이 워낙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또 되게 다른 재미를 주는 작품들인데,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정재영 감독님이 고향을 부탁해 이후에 만드셨던 작업이고, 연장선에서 굉장히 세련된 화면을 또 볼 수 있는, 무엇보다 끝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채우셨다는 측면에서 히트 배우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하늘로 올라간 풍선처럼 길게 남기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느 관객님께서 21년 전 개봉 당시에 봤을 땐 어려서 그런지 이게 뭔가 싶었던 영화였는데 시간이 지나 지금 보니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인권에 대해서 공감 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비한 영화 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잔인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봉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21년 전에 봐주신 관객이 오늘 오셨네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비한 영화 나라 박진표 감독님 작품이죠. 우리 또 이현승 프로듀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악마 판사라고 지금 드라마 이제 마쳤어요. 아주 반응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박진표 감독님은 주로 다큐를 이제 방송에서 다큐를 많이 하셨다가 이제 영화로 넘어오신 이제 PD를 하다가 방송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있는 그 장면 자체가 실제로 수술하는 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아이와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픽션이었지만, 그래서 그냥 그 잔인한 그거를 찍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고, 그만큼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어떤 수술까지 하면서 영어를
해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사실 그 수술이 아무런 그 과학적 근거도 없거든요. 영어를 하는데. 알 발음 이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풍이 한번 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비판하고 싶었고, 박진표 감독이. 요즘은 인스타에도 자기 아이들 모습 마음대로 올리지 않아야 된다. 얘가 나중에 커서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이상한 사진들 막 귀엽다고 올리고, 이런 이제 감수성까지는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보면서 좀 이제 잔인하다라고 다들 느끼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박진표 감독이 잔인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걸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영애 감독님께서 영화 볼 때 우리 눈 감고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작품은 눈 감고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아마 진짜 어린아이가 연기를 너무 생생하게 잘하는 건지 너무 길게 무서워가지고 눈을 꼭 감고 봤는데도 베니어 펄이 버전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여전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양 이모티콘으로 질문 주신 분인데요. 저는 6개의 시선이 개봉된 해에 태어나서 20여 년 전의 시세상을 잘 모르지만 현재는 인권이 훨씬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시선 시리즈 역시 인권 보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으로서 또 배우로서 다음 시선 시리즈에 참여한다면 가장 조명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실까요? 라고 두 분께 질문 주셨는데, 히트 배우님, 인권 영화 무엇이든 어떤 소재로든 만들 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만약에 참여하신다면 제가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것하고 되게 비슷한 걸 접근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편견에 쌓여있는, 편견인 줄 모르고 편견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편견을 좀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면,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면 참여해서 그런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영순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못 찍었으면 좋겠어요. 인권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 시리즈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사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하면서도 행복한 예감이 듭니다. 네, 고양 이모티콘 분 어디 계시죠? 네, 저 중앙에 계신데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재미있는 게 인권 시리즈가 6개 시선으로 시작해서 시선 1318도 있었고, 최근에 가장 최근적인 힘을 내 시간까지 와서는 20년 전에는 손을 대지 못했던 힘을 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남궁선 감독님의 장편 영화인데 주인공이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생활에 실패한 일명 망돌로 불리는 그들의 인권을 또 조명하는 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어디까지 사각지대를 탐구할 수 있는지의 작품이기도 해서 아마 6개의 시선 때는 아이돌 인권은 회의 테이블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이돌, 그때만 해도 아이돌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음악의 한 이제 파트였죠. 여러 이제 주류 음악이 있었고, 아이돌들이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좀 스페셜한 거예요. 지금은 음악 산업 자체가 아이돌이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외국에서도 특히 영국 같은 데서 한국에 이제 그런 아이돌 키우는 문화, 거의 합숙시키면서 이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궁선 감독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팝, 또 K-팝 하지만 이런 어떤 어두운 측면들에 대한 또 돌아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젊은이들을 향한 어떤 그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 보장해주는 것, 또 살만하게끔 느끼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마도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인권영화 감독님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 베리어 프리 영화제와 또 인권영화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이번 주 개봉작 중에 흥행순위 1위를 차지한 작품이 청설이라는 작품이고, 청설의 주인공은 청각장애인이어서 영화의 100분 중에 80분 가까이가 수어가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 상업영화로도 지금
동시에 극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저변이 넓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또 베리어 프리 영화를 더 많이 관객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혹시 이 프로젝트에 제안 받으시면서 베리어 프리 영화에 대해서 그 전에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태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장벽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느끼면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에 쌓여있기도 하겠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이 공존하겠지만, 감독 말씀처럼 좀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장벽이 없어지는, 프리해지는 그런 날을 염원하면서 앞으로 있을 행사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준 감독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각적인 미장센이나 또 스타일리시한 그런 영화들,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걸 좋아하고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 청각 시각 장애인 분들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해석을 해서 시각적인 걸 청각적으로 치환하는 어떤 연출, 그러니까 제3의 또 창작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굉장한 노력과 뭔가 고민과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빛을 색을 청각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시도 100%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우리가 소설과 영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르적인 변화 그래서 어떤 청각으로 이루어진 어떤 또 다른 예술 원작을 재해석한 그런 연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독님 신작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백은하 돼지 이모티콘 쓰신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디 계세요? 네, 선물 드릴 거예요. 네. 그녀의 무게에서 감독이 여자라 지나가는 사람이 무시한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 임술래 감독님의 에피소드입니다. 실제는 아니었고요. 임술래 감독님이 본인도 그 감독이 뒤에 숨어서 근데 셀프 디스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드러내고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았던 거죠. 이제 최정 감독 키가 컸거든요. 남자가 당연히 감독이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서 엔딩에 꼭 넣고 싶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픽션입니다. 네. 네, 아마 그 장면이 쿠키처럼 이 영화를 완성시켜주는 활용점정의 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정희태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대본 받고 나서 6개 작품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진 작품이 있으셨다면 어떤 건지. 찬드라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과 이게 추가적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기도 재밌었고 또 그만큼 또 어렵기도 했었고 그랬던 것 같고요. 좀 대리된다는 좀 되게 재밌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좀 어렵기도 했었고 약간 좀 좋은 목소리나 잘 설명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그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찬드라는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대륙횡단 같은 경우는 여균동 감독님의 작품이고 가장 좀 지금 시대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여균동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들 이현승 감독님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밌게 좀 만들고 싶어 했어요. 무겁지 않게. 그래서 아주 디테일들, 부분, 파트를 다 쪼개서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균동 감독이 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동,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런 때 보면 음악이 항상 나오는 거 그런 걸 캐치해가지고
굉장히 음악 감상 시간이라든지 캡션을 달아서 천천히 올라가고 사람들 바쁘게 막 뛰어내려오고 이제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주 이제 사실 녹음을 하면서 이제 좀 선명하게 그 사운드를 소리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그냥 뭉갠 상태로 여긴동 감독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걸 그냥 그대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다리를 다치죠.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이동할 권리. 뭐 기본적으로 뭘 하려면 밥을 먹으려도 뭐 움직여야 되고 그런 어떤 데서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아닌가 이동권이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IMMORO님 혹시 어디 계세요? 자리 계신가요? 아, 네, 계신 거예요. 아, 네네네. 드리킹과 영화를 보면서 미처 보지 못했고 의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광화문대로를 가로지른 모험도 해볼 법하지만 다소 무모해 보이는데 제가 진정 공감하지 못해 그럴까요? 다른 차원의 표현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문주의 인격도 소중하듯 평범한 운전자들의 권리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영화도 질문을 많이 남기는 영화죠. 그러니까 오늘 요번에도 이제 지하철 이제 막고 그래서 조금 이제 사회적인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출퇴근 시간에 해가지고 더 이제 비난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한편에서 이쪽에서 생각을 하면은 오죽했으면 이제 그런 방식들 거기서 이제 여김동 감독도 웬만큼 얘기해서는 사회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륙 횡단 이게 뭐 요 몇 미터를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는 대륙을 횡단하는 느낌 같은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도 사실은 뭐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이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또 그런 출퇴근 시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역효과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나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뭐 화제가 되거나 뭐 다뤄지지조차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100% 어떤 진실이 또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생각하고 또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의문으로 남기는 것이 퀘스천으로 이게 과연 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정혜태 배우님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전 그들의 우리가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뭐 추측하고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생각하지 않다고 봐요. 좀 더 맞부딪혀야 같이 이렇게 겪고 지내봐야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뭐 불편한 걸 어떻게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뭔가 어떤 악순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약간 좀 그런 경험도 일면에 있었고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준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그런 경우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직접 들어가 보고 함께 경험해보면 또 다른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충격적인 건 저 작품 만들어지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권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들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장애인 이동권 같은 문제는 전 사회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 2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스크린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아마 오늘 보신 관객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던져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더 남지 않았어요.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소감 올려주실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육성으로 두 분께 질문이나 소감 남기고 싶은 분들 계시면 한 분 정도는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실까요? 네. 네, 이쪽이 제일 앞쪽에 계신데요. 개몽 영화 그 시사회였나 그때 한번 감독님 뵀었는데 그때도 질문 드렸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면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그 종교 문제가 어떤 베리어 프리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인권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다가서고 뭐 좀 편견 없이 다가서는 그런 분들이 종교인 분들 같고 저한테도 아주 오래 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특정 종교 단체 분들이 2,30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포교를 하세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또 이런 인권적인 면에서 보면은 종교라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큰 또 좋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문득문득 나오더라고요. 교회 믿으시라고 대륙횡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시기도 하고 이웃분들이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감정이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갖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종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자에 대한 연민 또 그런 거를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느 종교든 간에 약자에 대한 배려, 관심 그런 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겹쳐지기는 하지만 어떤 이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거는 겹쳐지지만 결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건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종교와 뭐 사상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또 좋은 영향을 받아서 또 좋은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계기가 된다면 또 좋고요. 또 사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종교가 그걸 끌어안고 가주면 너무나 더 고마운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인권영화 시리즈에도 종교 관련된 작품이 있었고요. 시선사이라는 작품에서 최근에 소울메이트라는 영화 만드셨던 윤영근 감독님이 얼음강이라는 작품으로 영화의 증인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든 게 있으세요.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명 배우의 데뷔작이기도 하니까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종교 관련해서 이태병님도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평소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다면. 저희 그 식신이 맞죠? 아까 그 카톡. 네. 그렇죠. 그 약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어떤 종류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자칫 누군가에게는 언어적이든지 혹은 다른 행위 어떤 식이든지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좀 나누는 의미의 종교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상영이 남아있고 지금 유튜브 채널과 또 다음 주에도 상영들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제14회 베리어 프리 영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연승 감독님과 정희태 배우님의 작업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끝인사를 마지막으로 청해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열띤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권 영화를 틀고서 사실은 영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반가웠고요. 오래간만에 또 좋은 영화들 많이 보시면서 인권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태 배우님. 네, 평소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런 인권 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경험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리고 그런 시선들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감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권에 대한 끝까지 남아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6개의 작품들이 수십 개의 질문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또 작품들, 이야기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Que tu sois loin de moi, que ma faille si tu m'aimes, car moi j'aimerais aussi nous aurons pour nous l'éternité. Dans le bleu de toute immensité, que m'importent les problèmes, mon amour, puisque tu m'aimes. 먹어. 보나베티. Dans le ciel, plus de